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죠. 한여름 밤, 그의 집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였어요. 촉촉한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채 방으로 들어섰죠. 그때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낯선 물건 하나가 제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어요. 2년 전 저는 운명처럼 준혁 씨를 만났어요. 훤칠한 키와 훈훈한 외모, 다정하고 섬세한 성격까지. 그는 제가 꿈에 그리던 완벽한 남자 그 자체였죠. 우리는 청솔시의 한 공원에서 처음 만났고 첫눈에 서로에게 이끌렸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했어요. 특히 제 가장 친한 친구인 수민이는 준혁 씨를 볼 때마다 입이 닳도록 칭찬했죠. 이런 남자를 만난 건 정말 큰 행운이라고 꼭 잡으라고 말이에요. 그는 언제나 저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무심코 흘렸던 말을 기억했다가 깜짝 선물을 주곤 했죠. 지연아, 요즘 힘들어 보여서 좋아할 만한 걸 준비했어. 그의 다정함에 저는 매일이 행복했어요. 다시 그날 밤, 저는 그 낯선 상자에 이끌렸어요. 앤티크한 문양이 섬세하게 새겨진 예쁜 나무 상자였죠. 혹시 나에게 줄 선물일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상자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상자 뚜껑을 열자 안에는 우리의 추억이 가득했어요. 처음 본 영화 티켓, 새벽별 카페 영수증, 말린 꽃잎까지. 사랑스러운 기념품들을 보며 역시 준혁 씨는 로맨티스트야 하고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상자 한 구석에 놓인 작은 투명 지퍼백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안에는 길고 검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들어있었죠. 웃음기가 사라진 제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좀 이상했으니까요. 찰나의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이건 내 머리카락이야.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다른 기념품들과 달리 머리카락은 너무나 기괴하고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재빨리 상자를 닫고 아무것도 못 본 척 침대에 걸터 앉았어요. 마침 서재에서 나온 준혁 씨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죠. 지연아, 시원한 물 가져다 줄게. 그의 목소리가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머리카락 생각뿐이었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냥 독특한 추억 수집 방법일 수도 있잖아. 스스로를 애써 위로했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의 다정한 행동 하나하나에 숨은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하게 됐죠. 그의 깊은 눈빛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나를 꿰뚫어보는 감시처럼 느껴져 불편했어요. 며칠 뒤 다시 그의 아파트에 갔어요. 준혁 씨가 잠시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저는 그의 서재로 향했죠. 컴퓨터 바탕화면 한 구석에 있는 내 소중한 것들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제 발길을 멈추게 했어요. 머리카락 사건 이후 생긴 의심은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클릭했지만 역시나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죠. 우리의 기념일, 서로의 생일. 생각나는 모든 숫자를 눌러봤지만 소용없었어요. 포기하려던 그때 문득 섬뜩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설마 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그의 섬세함이 사실은 집요함이었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개를 입력했어요. 그리고 엔터 키를 누르는 순간 믿을 수 없게도 폴더가 열렸어요. 그 짧은 순간 안도감보다는 거대한 공포가 저를 덮쳐왔어요. 폴더 안에는 수백 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전부 제 사진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찍은 다정한 사진이 아니었어요.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저도 모르는 곳에서 찍힌 제 모습들이었어요. 아라빌 아파트를 나서는 뒷모습, 새벽별 카페 창가에 앉아 친구와 웃고 있는 옆모습. 마치 누군가 저를 계속 따라다니며 찍은 것처럼 모든 사진이 소름 끼치도록 일상적이고 은밀했어요. 사진 폴더 옆에는 지연이 활동 로그라는 텍스트 파일이 있었어요. 파일을 열자 제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죠. 거기에는 제 모든 일상이 분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7월 12일 오전 9시 새벽별 카페에서 수민과 만남. 오후 3시 동네 미용실 방문. 제가 기억 못하는 사소한 움직임까지 모두 다요. 그는 절 사랑한 게 아니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완벽한 사랑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섬뜩한 집착이 저를 질식시키는 것 같았죠. 그때 등 뒤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가 돌아온 거예요? 그가 제 뒤에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지연아, 왜 거기 앉아 있어?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제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죠. 그의 시선이 제 어깨 너머로 컴퓨터 화면을 향했어요. 열려있는 폴더를 확인한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죠. 지연아, 이건 오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오해야? 내 머리카락은, 이 사진들은 언제부터 날 감시한 거야? 제 목소리는 두려움과 분노로 마구 떨려 나왔어요. 그가 잡으려는 손을 뿌리쳤죠. 그는 절박하게 말했어요.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너의 모든 순간을 알고 싶었을 뿐이야.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길까 봐. 그의 눈은 진심처럼 보였고 저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사랑이요. 이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소유욕이고 감시이며 폭력이었죠. 그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괴물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저는 숨이 막혀 더는 그와 한 공간에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제 가방과 휴대폰을 움켜쥐고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지연아, 가지마. 제발. 뒤에서 들리는 그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아파트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온몸을 떨며 곧장 친구 수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초지종을 들은 수민이는 경악하며 당장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죠. 친구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간신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다음 날 수민이의 도움을 받아 법률 자문을 구했어요. 변호사님은 그의 행동이 명백한 스토킹이라고 하셨죠. 저는 용기를 내 그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그 길로 저는 살던 아라빌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청솔시를 벗어나 푸른 누리시에 사는 친척 집으로 몸을 피했죠.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고 SNS 계정도 닫았어요.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때의 충격은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지만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닌 존중이라는 것을요. 겉모습에 속아 내 안의 불안한 목소리를 외면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